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좀 한두 가지 질문을 좀 해보자면, 이제 우리가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이제 건물을 세워달라, 어떤 기본을 만들어 주축도를 만들어 달라, 이제 뭐 이런 것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 건물을 세워주고 나면 이제 공부는 그 안에서 공부는 우리가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어디서 제가 읽었습니다. 그럼 기본법 제정 이후에 아까 여러 가지 개별법들도 이제 기본법 위에 근거해서 금융이면 금융에 관한 개별법들도 이제 추후로 이제 만들어져야 될 것인데, 그런 이제 법적인 절차도 있지만 우리 행정이나 당사자들 입장에서 사회적 경제계에서 정말 해야 될 일은 무엇일지, 무엇을 좀 준비해야 될지, 법 제정해 달라고 막 우리가 앙앙했는데 떡하니 법 제정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어떤 준비를 또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질문을 제가 두 가지 정도를 좀 드리고 두 분 중에 한 분씩 이렇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윤호중 의원 그다음에 아까 쟁점 중에서 좀 혹시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는데, 뭐 사회적이라는 말에 대한 오해 때문에 사회적 경제에 대한 뭐 기본법에 대한 어떤 뭐 그 절차가 늦어진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좀 이런 쟁점들에 대해서 우리 현장에 있는 우리 활동가들이나 우리 당사자 조직들이 그 쟁점들에 대한 논의, 반론들이 제기될 때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좀 그렇지 않아 라든지 이건 이런 거야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 뭐 이런 얘기들을 조금 한두 가지만 우리가 좀 명심해야 될 얘기들을 좀 이야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법과 개별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예를 들면 지금 우리 협동조합 기본법은 있는데 마을기업 종사자든지 협동조합에 있는 종사자들이 우리는 이 기본법을 갖고 있는데 우리 개별법으로 이런 기본법이 생겼을 때 우리 기본법에 의한 우리의 운영 작동과 또 기본법이 해주는 것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라고 질문을 혹시 하시지 않을까 싶어서 이 세 가지 정도를 간략하게 좀 대답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누가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어떤 질문에 대해서? 아까 제 생각에는 예, 안희숙 이사님께서 먼저. 네, 우리 최혁진 자꾸 비서관님이라고 저도 말하게 되고, 진짜 비서관으로서 너무 많은 일을 해주셨고, 네, 오늘 그 말씀도 얼마나 참 열정적으로 일하셨을까. 지금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하는 게 많이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큰 역할 또 앞으로도 하실 것 같고요. 일단 저는 이제 법 제정 이후에 민간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아까 최혁진 비서관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좋은 사례를 만드는 것이다. 가능한 것을 우리가 쟁취하는 것이다. 건설하는 것이다. 저는 여기에 핵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몇몇 군데는 이제 시작이 되고 있고, 이 시작이 되었다는 건 뭐냐면 이미 지역사회 의제를 중심으로 협업을 하고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본법으로서 우리 사이에 그 하나의 산업 전략을 세우고, 그리고 성장의 전략, 지역사회 영향력을 확대하는 그 계획들을 세울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거거든요. 상상력을 확장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미 관계 맺고 계획을 갖고 있는 곳에서 좋은 사례를 만들어 줄 것이다. 그리고 이런 사례가 우리 안에서 공유되면 더 많은 자극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적으로는 기업 간의 그런 그 연대 협력의 사례들이 촉진될 수 있도록 저는 지역협의회의 역할이 지역협의회의 역할이 강화돼야 되지 않을까. 이제 부문 그리고 개별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고유성을 갖고 있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살아있는 공간인 지역에서 자기 역할이 강화될 수밖에 없고, 그것들을 촉진하는 것은 다양한 사회적 경제들이 모여있는 지역협의회의 역할이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지역협의회는 지역마다 좀 다른 그 경향성을 보이지만 어쨌든 지방정부의 거버넌스 기구로서의 역할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 법체계들이나 정책들이 너무 불비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실질적으로 기업 간의 연대와 협력을 촉진하는 그런 장을 여는 플랫폼 조직으로서의 역할이 좀 강화돼야 될 거다라고 보고요. 행정도 이에 발맞춰서 그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등 기본법에 명시된 것만
잘 해주어도 좋을 것인데 이것도 재차 강조된 것처럼 민간이 요구해야 된다. 법의 정신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쟁점과 관련된 부분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네, 일반적으로 사회적 경제 밖에서 그러니까 쟁점이라기보다도 이제 반대하는 부분에 대한 논리는 이것 자체가 기본법의 설립 목적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는 것이라서 반대하기가 반대 논거를 내기가 어려울 거다. 어떨 때는 반대를 위한 반대가 더 많기 때문에요. 그리고 쟁점 부분으로 보면 그러니까 민간 사이의 쟁점이라고 하는 것은 끝없는 토론을 통해서 그리고 그것을 실천으로 입증하는 것을 통해서 해결해 가야지 논리의 영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정부와 민간 사이의 의견은 민간이 잘 해낼 수 있다.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정부가 기금 안 줘도 우리가 협동조합은행이나 우리의 기금, 공제사업도 하고 있었으니까요. 이것들을 효과적으로 체계를 짠다면 정부가 좀 기금을 주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너무 안정적인데? 막 이러면서요. 그래서 역시나 우리는 가진 게 없는 자들이 아니에요. 뿔뿔이 소유하고 있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가진 것들을 모두 내놓아서 하나의 덩어리를 만든다면 예를 들면 쟁점이 되고 있는 그 기금 문제도 저는 언젠가는 해결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정부와 정부 사이의 쟁점은 정부 부처 간에 풀어야죠. 그것까지 저희가 감나라 배나라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좀 더 바람직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전국이나 지역에서 정책 목소리라 그럴까요? 이것 역시 좀 효과적으로 압축적으로 낸다면 조금 더 푸시가 되지 않을까, 압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최혁진 부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좀 주시기 전에 조금 또 혹시 말씀하시는데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까지 같이 가능하실 것 같아서 지금 정말 귀하게 우리 뭐라고 그래야 되지? 시청자께서 질문을 하나 주셨는데 사회적 경제 기본법 통과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연대와 협력을 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연대와 협력을 해야 됩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까 마지막 필요성, 기대, 생태계 조성 강의하실 때 이 부분도 아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같이 얘기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아까 이제 질문 내용 관련돼서 먼저 말씀을 이제 드리면, 법안 통과 이후에 이제 어떤 준비들이 또 있어야 되냐. 저는 이제 법과 제도 쪽만 이렇게 국한해서 일단 말씀을 좀 드리면, 현장이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우리 안인숙 위원장님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잘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할 게 있습니다. 옛날에 1960년대 중소기업기본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그 중소기업기본법을 모태로 해서 중소기업에 관한 이런 지원법률에서 20몇 개의 법안이 부속 법안들이 만들어집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좀 과제가 있는 게 기본법이 먼저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한 협동조합 관련 법이 만들어지고 나중에 기본법이 만들어질 때 할 수 없이 이미 등치가 커진 협동조합들의 거부감이나 경계심 때문에 이 법은 다른 개별법을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단서 조항을 넣고서야 통과가 됐던 안타까움, 이제 하나둘씩 그거를 역으로 기본법과 링크를 하는 작업들이 시작이 된 거죠, 지금. 이제 소비자 생협서부터 신협까지. 그래서 기본법이 기본법다운 역할을 못했다라면 사회적 경제 관련해서는 사회적 경제 관련 기본법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중소기업 기본법이 20몇 개 조항밖에 안 됐습니다. 아주 선언적인 작은 법이었지만 중소기업의 법적 지위를 딱 두고 나서부터 필요한 지원책에 따른 법령들이 신속하게 매년 이루어져 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경제 기본법에 모든 것을 다 담지 못하더라도 어쨌든 반드시 기본법을 통과를 시켜내서 법적 근거를 만든 다음에는 사회적 경제의 성장과 발전에 필요한 부속 법령들을 지속적으로 작업들을 해나가야 되고 이를 위해서 민간과 공공부문에서 법제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연구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비서관 할 때 어쨌든 법제연구원에 좀 부탁을 해서 법제연구원이 좋은 결실을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유럽 주요 국가의
또는 전 세계 주요 국가의 협동조합 관련 법제 비교 연구 이런 작업들을 해놨어요. 이미 유럽연합의 협동조합의 법 체계는 어디까지 가고 있었냐면 저도 깜짝 놀랐는데 국가 안에서의 법만이 아니라 EU라는 것으로 통합이 됐기 때문에 국경을 초월해서 만들어지는 협동조합을 위한 법제들이 만들어지고 있었고 국경을 초월한 협동조합들 간의 연대 연합을 보장해주는 그런 법적 환경들을 위한 작업들이 이미 진행 중이더라고요. 예, 프랑스에 있는 협동조합과 이탈리아, 스페인에 있는 협동조합이 공동연합회를 어떻게 구성해서 그러면 이제 다국적 기업에 맞설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까르푸나 이런 거대 기업들이 국경을 넘어서 막 들어간다라면 협동조합끼리 연대를 통해서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들을 구축해 나가는 거니까 이런 이미 유럽 사회는 또 바뀌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됐죠.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전문적인 연구 작업을 통해서 협동조합 기본법이 생겼으니 부속 법령들을 어떻게 또 만들어 나가서 사회적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제도 환경 구축할 거냐 이 작업들을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법의 통과를 근거로 많은 부분들을 개선했지만 여전히 넘어야 될 산이 많은데 정부는 다양한 민간의 경제사회단체를 지원하는 굉장히 다양한 법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법령의 대상 속에 사회적 경제가 아직 못 들어간 법령들이 여전히 굉장히 많습니다. 사회복지 같은 경우도 이제 어쨌든 우리 사회적 협동조합도 당사자들이 만든 사회적 협동조합도 사회복지법인과 대등하게 사회서비스 위탁을 받을 수 있거나 이런 조치를 해놨긴 했지만 일부 이런 제한적인 것 외에는 여전히 많은 분야의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불이익 사유가 될 만한 법적 개정 작업들, 그러니까 연관 법령들을 찾아내서 개정하는 노력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야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역차별을 받지 않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른 부분들은 우리 위원장님 굉장히 답변 잘 주셨으니까 마지막에 저한테 질문하신 통과를 위해서 어떤 연대와 협력을 할 거냐. 지금은 이제 입법 국면 상임위의 법안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는 제 생각에는 우리 연대회의가 지금 중심이 돼서 전국적으로 입법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연대회의에 입법 대응하는 팀에 최대한의 힘을 실어줘야 된다. 그건 뭐 적극적인 응원과 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총알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들 돈이라도 좀 모아가지고 주요 일간지의 한면 전면에 사회적 경제 기본법 제정하라라고 하는 광고도 턱턱턱턱 나가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방 차원에서는 그 유관 의원실 지금 기재위에 소관 의원실들의 그 의원 리스트들이 계속 공유되고 있으니까 그 앞에 가서 뭐 피켓 들고 항의를 하시든 방문해서 호소를 하시든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시끌시끌하고 야, 이거 도저히 이 법 안 통과시켜주면은 내년 대선에 우리 당이 좀 아무래도 좀 사회적 경제로부터는 좋은 소리 못 듣겠다라는 불안감까지는 나와야 힘있게 법안이 갈 거다. 그리고 저는 또 이 법령이 상당히 상층에서 만들어졌던 과거 역사가 있긴 하지만 통과는 현장의 힘으로 되는 것이 이후의 현장에 더 강한 목소리를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법이 상당 기간 계류됐지만 결정적으로는 우리 현장의 관계자들이 물심양면으로 함께 뛰어서 통과시키는 것이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부속 법령의 작업이라든가 유관 법령의 개정 작업에서도 현장들이 힘있게 교섭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간결합니다. 연대회의에 그 지금 교섭팀에 힘 모아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지도 노선 적극적으로 발휘해 주실 때 같이 공동 행동해 주시고 지역에서 활동해 주시고 돈도 모아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자. 뭐 그게 아마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네. 확실하게 명령을 하시는 것 같으네요. 예. 어쨌든 어떤 활동이냐 우리 이제 아까 안인숙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뭐 여러 가지 것들과 덧붙여서 우리 최혁진 부위원장님께서는 어쨌든 절대적으로 우리가 어쨌든 힘을 모아야 된다, 목소리를 모아야 된다. 그리고 뭔가 여기서 부글부글 끓고 있다라는 건 살아 있다. 우리가 살아 있고 우리가 원한다라는 것을 행동으로 목소리로 좀 보여줘야 된다. 그것이 광고가 됐던 피켓을 들고 뭐 하는 목소리가 됐던 주변인들에게 정말 전도하듯이 그렇게 말하는 거가 됐든 어쨌든 그런 어떤 별동대를 꾸리든지 해야 된다라는 어떤 굉장히 절박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반대 논리 그 부분에 대해서 안인숙 이사님이 말씀하신 것들
그 목적에 대한 아까 사회적이라는 거에 대한 몰이해라든지 어쨌든 뭐 반대를 위한 반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만 말로 말싸움하려 하지 말고 실력으로 보여주자.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의 실력으로 보여주자라는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거는 법과 제도 측면에서 우리 최혁진 부위원장님께서 두 가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이 법이 만들고 나면 이거와 관련된 부속법을 신속하게 정말 필요한 부속법들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얘기해 주시고 그래서 제도 환경을 마련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또 하나는 우리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유관 법령을 빨리 찾아내어서 빨리 그 법들 중에 우리와 이제 연대와 협력을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개정 작업들을 좀 잘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 현장에서의 연구, 또 학자들의 연구도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이제 학교에 있는 사람이니까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안인숙 이사님이나 두 분이 말씀하신 것들 중에 이제 지역 협의의 역할 강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이제 기본법이 되면 아까 최 비원장님이 말씀하실 대로 지방 정부의 사회적 경제 대응력이 강화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 협의의 역할이 강화돼야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지역 협의회를 이끌어 나갈 지역 현장 활동가들의 역량 강화가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저희들이 현장에서 지역에서 이런 사회적 경제가 말로만 되는 어떤 그 사이드에 있는 숨어 있는 이런 조직이 아니라 당당하게 드러나서 뭔가 정말 작지만 영향력이 큰 그런 어떤 존재로서의 부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을 길러야 되겠다.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체력도 기르고 자본도 기르고 또 연대를 통해서 우리가 체력이 약하면 연대와 협력을 통해서 체력을 강화할 수 있을 터인데 그런 것 좀 하고 또 지력도 좀 키우고 하는 역할들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많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두 분께서 지금 말씀을 총정리 같이 다 해주셨지만 잠깐 한 뭐 1분 스피치나 2분 스피치로 혹시 요 얘기 잠깐 내가 좀 한마디만 더 첨가하고 싶거나 좀 당부하시고 싶은 얘기들이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는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사실 저희가 그 문자 캠페인이나 그 서명운동 이외에도 총회 시즌을 맞이해서 각 당사자 조직들이 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해 주시거나 그리고 지역에서 그 지역 의회와 서로 소통하시면서 의회에서의 기본법 제정 촉구를 만들어내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많았다면 좋았겠지만 이제 시작이다라는 생각입니다. 간절한 바람은 이번 그 대선 국면 넘어가기 전에 4월에 압박을 줄 것이지만 길은 사실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지금 너무나 많이 애를 쓰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당장 사회적 경제가 꽃피우기를 기대하시겠지만 저는 아직도 우리가 그 걸음을 만들고 땅을 일구는 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치지 마시고 더 열심히 해나가자. 그간까지도 너무 고맙지만 앞으로 하실 일이 더 기대되고 미리서부터 고맙다. 자랑스럽다.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예. 입법 대응을 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이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무기 이것이 사실은 소상공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알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사회적 경제가 독일이나 프랑스도 보더라면 결국은 영세 소상공인들이 이제 시장 경쟁력이 굉장히 어렵지만 프랜차이즈 협동조합이나 이런 모델 등을 통해서 시장을 지배하는 그런 조직들도 상당히 많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소상공인 정책에 상당히 많은 공을 들이지만 점점 쇠락해가는 것들을 막지 못하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거 이념 논쟁을 넘어서는 데 있어서도 결국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이 무기가 소상공인들에게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만들어내는 굉장히 소중한 기회가 될 거다라고 하는 사례들도 널리 알려나가서 좀 보수적인 성향의 분들도 우리를 지지할 수 있는 계기를 좀 만들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는 우리 사회 전반의 거대한 변화,
저는 이제 사회적 경제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신 분이 고 노무현 대통령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화된 힘이다. 깨어있는 시민들. 근데 개개인으로는 모난돌이 정맞지만 조직화돼야지만 사회 안에서 옳은 지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민주주의의 원리를 가지고 있는 깨어있는 사람들의 조직.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꼭 뭐 지식인들만 깨어 있는 거냐? 아닙니다. 저는 뭐 종교를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성서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 옆에 아픈 사람 그냥 간과하지 못하는 오지랖 넓은 사람들이 깨어 있는 시민이라고 보고요. 이 사람들이 사회적 경제 조직 안에서 서로 끈끈한 유대체, 연대체가 돼서 이 민주국가의 발전들을 이끌어 나갈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이 당장 사회적 경제 기본법은 우리에게 이익이지만 대한민국이 보다 나은 곳으로 가게 하는 대단히 중요한 변화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으쌰으쌰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제가 마이크를 받겠습니다. 제가 아까 시작하고 처음 나타나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충남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강윤정입니다. 오늘 저희 사회적경제 기본법을 주제로 포럼을 진행했는데요. 굉장히 낯선 방식이죠. 토론자, 발제자와 좌장이 줌이라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 만나고 이 온라인 시스템으로 하는 이 포럼이 유튜브에서 생중계되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처음 시도하는 방식이어서 많이 긴장도 하고 실수가 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다행히 큰 문제는 없이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사회적 경제 기본법 제정이 우리 생태계의 가장 큰 현안 과제라는 것들은 모두가 이제 인지하고 있었던 바이지만 이렇게 새롭게 두 분의 발제를 들으니까 제정의 필요성이 좀 더 피부로 와닿는 느낌이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또 현장의 힘으로 제정되어야지만 이게 이제 우리의 법이 된다는 그 말씀도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지금 생방송 유튜브로 이제 송출되고 있지만 이 시간 이후에도 저희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유튜브 검색해서 들어오시면은 편집해서 좀 더 보기 좋은 형태로 저희가 계속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사회적 경제 기본법의 기본 내용이라든지 제정 이후에 어떻게 변화가 일어날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와서 보시면은 가장 적절하고 편한 공부 방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후 시간에도 저희 유튜브 채널 확인하셔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사회적 경제 기본법의 필요성에 대해서 더 크게 공감하고 더 힘을 모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기획 좌장을 맡아주신 김현경 교수님, 안인숙 이사님, 시혁진 부위원장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모두 박수치고 끝내볼까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